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시정연설을 마쳤습니다.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정치부 신호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30분이 조금 넘는 그런 연설이었는데요. 일단 시정연설 하면은 내년도 예산을 어디에 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득하고 설명하는 이런 자리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정연설이라는 표현 우리가 이제 항상 자주 쓰는데 그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예, 그 시정연설이 이제 저도 오늘 찾아봤는데 시정연설이 그 베풀시 정사정 해가지고 국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연설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겠고 예.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그 Budget Speech of the President라고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이 대통령의 이 예산에 관한 연설 뭐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겠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뭐 내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국회가 심의하기 전에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이렇게 쓰겠다 네. 이렇게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자리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설명할 때 또 아울러 이제 돈 어떻게 쓰겠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내년도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어디에 초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30분이 넘는 연설이었는데 다 못 보신 시청자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예, 오늘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내년도 이제 확장 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내년도 이제 그 정책 기조하고 관련해서는 공정 사회를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확장 재정을 통해서 그 포용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공정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평화의 힘을 키우겠다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네, 올해 예산 규모가 513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이제 재정이 앞장서야 된다, 과감하게 이제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오늘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513조 5천억 원 규모인데 내년 예산 이제 예산안 지금 예. 제출된 게 여기서 이제 국회가 심의를 해서 조금은 깎고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몇천억 원이 깎이고 뭐 그랬는데 그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이렇게 이제 예산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예산을 여기 이런 가치에 중점을 둬서 쓰겠다 뭐 이런 뜻이고요. 혁신 부분에서는 이 내년에 이제 이 513조 예산으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겠다 이런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포용 부분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평화 부분에서는 국방 예산 강화 이런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예. 그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꾸준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마 뭐 재정의 투입 부분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고 아까 여러 가지 키워드 가운데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꼽아 주셨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언급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그 공정사회하고 관련된 언급들은 이제 어제 대통령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이제 초청해서 오찬을 같이 예.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종교인 지도자들과의 오찬이 어찌 보면 이 시정연설에 내년 국정 운영 목표하고 관련된 예산은 제외하고 국정 운영 목표하고 관련된 어떤 예고편의 성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가장 강조한 게 그 이제 국민 통합, 통합하고 공정사회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통합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취임 2년 이상 예. 협치나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노력했는데 통합에 진척이 없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이제 자평했고요. 그리고 공정사회하고 관련된 부분은 오늘 연설문에도 그대로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조국 전 장관 논란 그 상황 2달여에 걸친 그 상황을 이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본인이 생각한 어떤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보다 국민의 요구가 훨씬 더 높았다. 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제도 안에 내재된, 제도 안에 들어있는,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 이런 부분까지 다 해소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그 공정사회와 관련된 그 언급들을 보면은 가장 그 눈에 띄는 대목이 이제 교육 불공정 해소를 언급을 하면서 이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그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예.
오늘 공정이라는 단어가 27번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온 거거든요. 예. 오늘 공정이란 단어를 27번 썼고, 이 공정은 이제 혁신, 포용, 그리고 평화의 바탕이면서 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함이 추구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예.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매년 이 키워드가 있었는데 뭐 첫 해는 일자리 문제였고 두 번째는 뭐 사람 중심 경제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한반도 평화, 뭐 포용 이런 쪽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정이란 말을 가장 많이 썼고 이와 함께 이 검찰 개혁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도 또 이번에 거듭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지난 7일에 이어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앞서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한 그 검찰 개혁안 이것을 이제 조속히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공수처법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시행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처리돼야 되거든요.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그 법안이 처리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국회 처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언급할 때 야당에서는 이제 강한 항의 표시가 좀 있었죠. 항의 표시가 있었고 뭐 예. 그 팔로 X자를 그린다든가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 표시하는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사실 과거에는 근조 뭐 리본을 달고 온다거나 검은 옷을 입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야당 의원들이 뭐 시정 연설에 뭐 공공연하게 반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의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작년에는 뭐 비교적 부드럽게 넘어갔고요. 재작년에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 네, 2017년.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어떤 시정 연설 때 국회의 어떤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그때 시정 연설을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의 어떤 지지율이나 아니면 어떤 국정 전반의 어떤 상황하고도 이제 맞물린다고 볼 수 있겠는데 2017년에는 그때 이제 북한이 한참 그 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많이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렇죠. 2017년 2017년 말만 예, 해도. 11월 예. 1일에 이제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예.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그 모니터 네. 본회의장 앞에 있는 모니터 앞에 이제 항의 표시하는 문구도 문구를 써놓고 붙여놓고, 뭐 예. 현수막도 들고 뭐 뭐 근조 리본도 달고 오신 분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이제 대화가 잘 되고 뭐 그런 분위기 예. 아니었습니까? 특히 이제 남북 관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급진전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에는 별다른 이제 항의 표시 같은 게 없었고요. 예. 올해 다시 이제 그 어떤 항의 표시가 나왔는데 오늘 그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는 동안에는 세 차례 이제 항의 표시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검찰 개혁 부분. X 표시는 이제 네. 검찰 개혁 얘기할 때 이제 나왔었고 예.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어떤 현 경제 상황, 일자리 상황에 대한 이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네. 평가가 있었는데 포용의 힘을 언급하면서 이제 내년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하면서 이제 뭐 혁신의 힘, 포용의 힘, 평화의 힘 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포용의 힘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일자리가 늘었다. 예.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이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야당 의원들이 우우하면서 이제 웅성거리면서 항의하는 예. 항의 표시를 내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공정사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국민의 요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런 언급을 할 때 또 야당 의원들이 예. 웅성거리는 항의 표시를 했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수처법 할 빨리 때, 얘기할 때. 예. 그 처리해달라 촉구할 때 그때도 또 이제 네. 엑스자 워낙 그 여야 간의 입장차가 큰 부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 시정 연설을 마치고 야당 의원들과 또 일일이 악수를 하는 이런 모습도 오늘은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예. 입장할 때는 이제 대통령이 가운데 통로로 입장했고 퇴장할 때는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그 왼쪽 통로를 통해서 예. 이제 올라가면서 악수를 하고 그랬는데 연설하는 동안에는 이제 웅성거리기도 하고 뭐 X자로 항의 표시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지나갈 때는 또 악수하고 뭐 환하게 웃는 웃는 모습도 모습도 있었고 보였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낙연 총리가 또 일본을 가지 않았습니까? 한일 관계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죠.
그렇습니다.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 여부도 이제 주목이 됐었는데 그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표현인가 아닌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라는 표현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맥락상 이게 꼭 일본에 대한 얘기로만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은 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확장 재정을 통해서 내년에 어떤 경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뭐 일본 문제도 물론 완전히 배제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 경제를 강하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최근에 남북 관계 관련해서 이 북미 대화가 최근에 좀 무산이 된 뒤에 북한이 우리 쪽에 뭐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남북 관계도 상대적으로 좀 간략하게 이번에는 짚은 것 같아요. 예, 그 당연히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는 밝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 공조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 이런 답답한 심정을 예. 토로했습니다. 그건 이제 뭐 들으면은 뭐 어떤 상황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지금 이제 지난주 스톡홀름에서 이제 재개된 이후로 다시 이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통령의 어떤 심경 토로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이 항구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고비다. 이 비핵화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대화뿐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진전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그 유엔 총회 때도 그 DMZ 네. 국제 평화지대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북한의 호응도 적극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예, 북한도 호응해달라. 오늘 좀 이 대목도 좀 주목되는 대목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국회 시정연설 오늘 키워드 중심으로 청와대 출입하는 신호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